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주말 오후. 예식장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입장하자 모든 시선은 그녀에게 쏠렸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축가가 흘렀다. 나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화려한 음악과 웃음소리 사이에서 내 마음은 묘하게 공허했다. 주변은 모두 웃고 있는데 나만이 다른 세계에 속한 듯한 기분이었다. 결혼식 사랑을 맹세하는 자리. 하지만 나는 지금 사랑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지 오래다. 남편과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질 줄 그때는 몰랐는데. 잔이 부딪히는 소리, 축하, 인사가 오가는 순간 내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다. 그는 내 또래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다. 머리카락에는 은빛이 조금씩 비치고 있었고 깊은 눈가의 주름이 그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어딘가 따뜻했고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다. 그가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아저씨, 혹시 혼자 오셨나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인의 결혼식이라서요. 잠깐 얼굴만 비추려고 왔어요. 아저씨, 혼자라니 괜히 마음이 쓰이네요. 이런 자리는 원래 시끄럽고 복잡한데 혼자 있으면 더 외로워 보이거든요. 그의 말은 단순한 인사 같았지만 내 마음을 건드렸다. 외로움이라는 단어. 그건 지금 내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였으니까. 리셉션 홀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가득했지만 이상하게 그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나 외로워 보인다고요? 사실 맞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저씨, 저도 그렇습니다. 남들 다 행복해 보이는 자리에서 혼자 서 있으면 유난히 더 공허해지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마치 오래된 나무 같은 안정감이 느껴졌다. 나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따뜻하다. 왜 이렇게 편안하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을까?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가 이어졌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아저씨, 와인 좋아하시나요? 네, 가끔은 마셔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기분 따라 한 잔쯤 괜찮겠죠. 그가 잔을 채워주었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아저씨, 행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사실은 저도 별로 즐겁지가 않네요. 왜요? 아저씨,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제 삶이 더 허전해 보이거든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내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본 듯 했으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텅 빈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 나는 홀로 예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잠깐만요. 혹시 괜찮다면 연락처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그 따뜻한 눈빛에 거절이 쉽지 않았다. 네. 그냥 지인으로서. 핸드폰 화면에 번호를 저장하는 순간 마치 내 안에서 오래된 금이 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시작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의 냉랭한 대화가 떠올랐다.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멀어져 있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대화는 줄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핸드백 속 핸드폰을 열었다. 방금 저장한 이름 없는 번호. 그 번호를 바라보며 심장이 뛰었다. 이건 단순한 인연일까? 아니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유혹일까? 식탁 위 반찬은 멀쩡하지만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는다. 남편은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한다. 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은 푸른 빛이 감돌고 나는 그의 표정에서 단 하나의 온기도 찾지 못한다. 나 오늘도 늦었네. 남편. 프로젝트 막바지. 나 샤워는 하고 온 거지. 남편. 잠시 멈치. 회사 샤워실. 샤워 젤 향이 익숙하지 않다. 우리가 쓰던 향이 아닌데 낯선 냄새, 낯선 시간, 낯선 시선. 식탁 위 접시가 드르륵 밀려나고 그의 젓가락 끝에서 김치 한 조각이 흘러내린다. 빨간 국물이 하얀 식탁보에 번진다. 얼룩은 즉시 꽃처럼 피어난다. 남편,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이만 잘. 나, 당신,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 무덤덤 무슨 얘기? 나,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남편, 바빠서 그래. 별 의미 없어. 별 의미 없어. 6글자. 그 말이 우리 결혼을 정확히 정의한다. 남편이 방에 들어간 뒤 거실로 돌아와 전화기를 켠다. 저녁은 잘 드셨어요? 낯익은 번호. 그 사아. 결혼식장에서 만나 이름조차 저장하지 못한 채 이니셜만 남겨둔 번호. 나 혼자. 네. 오늘은 별로 입맛이 없었네요. 그 문자. 입맛이 없을 때는 따뜻한 국물이 최고죠. 내일 근처에 괜찮은 국밥집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거절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았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안부처럼 묻는 일, 그 하나로 오늘을 버틸 수 있을지도 몰랐다. 나 혼자. 내일 점심. 좋아요. 그 추운 날에는 뜨거운 것 앞에서 거짓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혀가 데이니까. 전 벌써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마음이. 잠시 미소를 거둔다. 미안합니다. 자꾸 제 앞에서 속내를 꺼내게 하죠.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오랜만이라서요. 사소한 친절이 이렇게 큰 온기로 느껴지는 건 내가 얼어 있었기 때문일 거다. 국물 위로 올라오는 김처럼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걷힌다. 그러면 또다시 냉기가 스며들까 불안해진다. 가끔은요. 잘못된 타이밍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나도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에요. 그 말 왠지 위로가 돼요. 그의 손이 물컵을 건네는 찰나 손끝이 스친다. 불이 붙는 것도 얼음이 지르는 비명도 아닌 조용한 떨림. 내가 가장 오랫동안 잊고 지낸 감각. 비 오는 날은 마음이 덜 외로워져요. 하늘도 같이 울어주니까.
전 오히려 더 외롭던데요. 사람들이 우산으로 얼굴을 숨기니까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그럼 오늘은 얼굴을 숨기지 말고 있을까요? 나 이상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얼마만인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그 사람과 시간을 나눠 갖는 거니까요. 그의 말은 무겁지 않았다. 대신 오래 남았다. 마치 비가 유리창에 남기는 물길처럼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선으로 마음에 남았다. 설거지를 하다가 유리 그릇을 떨어뜨릴 뻔한다. 그릇을 붙잡은 손이 파르르 떨린다. 남편은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다. 나에게는 오래전 사라진 톤. 남편 통화. 응. 금요일. 그럼 그날 보자. 내가 정해. 나는 그에게 몇 번이나 금요일 밤을 제안했었다. 그는 늘 바쁘다고 말했다. 바쁨은 진실을 감추는 가장 얇은 막이다. 그러나 얇다는 건 쉽게 찢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 금요일 누구 만나? 남편.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고개. 나 고객이랑 반말해? 남편. 잠시 침묵. 피곤하다. 그만하자. 말이 부딪히지 못하고 공중에서 부서진다. 말의 파편이 발바닥에 박힌 듯 서 있는 것조차 아프다. 남편의 코트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온다. 호텔 라운지 바. 2잔의 칵테일. 날짜는 어제. 나는 종이를 구겨 손바닥에 쥔다. 가벼운 종이가 바위덩이처럼 무겁다. 증거는 늘 사소함으로 위장한다. 종이 한 장, 문자 한 줄, 향기 한 방울.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 당신은 여기에 없었다. 나. 거울 속 자신에게 나는 어디에 있었지? 거울에 내 얼굴이 2개로 겹쳐 보인다. 초점이 맞지 않는다. 나와 내가 아닌 얼굴. 오래된 슬픔과 방금 생긴 절망이 겹쳐진 표정.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요. 나 웃으려 하지만 실패. 저 바람이 분다 싶으면 흔들려요. 나무가 아니라 내가. 나무도 뿌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내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찾을 수는 있어요. 함께. 그의 함께라는 단어가 공기 속에서 천천히 녹는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따뜻함이 남는다. 나는 벤치 끝에 앉아있던 몸을 조금 더 그쪽으로 옮긴다. 둘 사이의 간격이 말보다 먼저 좁혀진다. 이건 별건 아니고 손이 자주 트는 것 같아서요. 작은 핸드크림. 라벨에는 라벤더. 단정한 향. 의미 없는 물건이 아니다. 그의 눈빛에서 물건의 의미가 커진다. 당신의 아픔에 관심이 있다라는 문장의 물리적 번역. 나 감사해요. 이런 거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 고마워할 사람은 저예요. 제 얘기를 들어줘서.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거. 그건 위험하면서도 달콤하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소중해 보이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 핸드크림을 조심스레 열어 손등에 바른다. 라벤더가 저녁 바람을 타고 번진다. 그러자 낯선 확신이 밀려온다. 나는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무너지는 방향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 무너지는데도 방법이 있었다.
조용히, 천천히, 아프지 않게. 누군가의 손이 받쳐준다면. 나는 설거지를 하고 남편은 TV를 본다. 같은 집, 다른 시간대. 내 손등에서 라벤더 향이 살짝 올라오고 남편의 어깨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두고 간 일요일의 향이 느껴진다. 나, 내일 저녁엔 같이 밥 먹을래? 남편,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마 안 될 듯. 나, 왜? 남편. 일. 네 글자. 그는 나와의 삶을 일이라는 단어 속에 보관한다. 나는 그 보관함의 열쇠를 가진 적이 없다. 나는 오랫동안 비워둔 일기장을 꺼낸다. 첫 장에 날짜를 쓰고 그 아래에 작은 한 문장을 적는다. 낯쓰기. 오늘 누군가가 내 손을 보았다. 그 문자. 내일은 커피 대신 따뜻한 코코아 어때요? 오늘처럼 바람이 불면 손이 시려울 테니까. 나 혼자. 좋아요. 코코아.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그 문자. 달콤한 건 때로 사람을 살립니다. 나는 그 말에 구해지듯 웃었다. 구해졌다는 감각은 이미 위험 신호였다. 우리가 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 지켜야겠죠. 지키고 싶은데 요즘은 자신이 없네요. 나, 저도요. 사람은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가장 쉽게 한다. 언어는 다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고백이다. 나는 이미 지키지 못하고 있노라 하는. 나는 메모장에 이번 주는 만나지 않기라고 적는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망설인다. 결국 저장. 하지만 저녁이 되자 알림을 끈다. 작은 결정이 작은 배신으로 이어지고 그 배신이 커져서 삶을 뒤덮는 로드맵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알림을 껐. 원래 길을 잃는 건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짧은 우회가 쌓이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모든 길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 퇴근길. 길가의 검은 차가 멈춘다. 창문이 내려간다. 그가 웃는다. 태워다 드릴까요? 바람이 너무 차네요. 나, 잠시, 오늘은 걸을게요. 바람이 필요해서.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차가 서서히 멀어진다.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본다. 멀어지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역설은 사랑의 가장 정교한 도구다. 문을 열자 현관에 낯선 구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낮게 웅크린 그림자처럼. 남편은 집에 없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킨다. 부재는 증거가 된다. 없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준다. 나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다. 대신 다른 번호를 누른다. 나 전화. 혹시 잠깐 목소리 들려줄 수 있어요? 그 전화. 따뜻하게 여기 있어요. 언제든. 그 한마디에 현관의 어둠이 조금 밀린다. 나는 코트를 벗지 않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는다. 울음을 참 깊게 숨을 내쉰다. 거실 창문으로 바람이 스며든다. 나는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전환해 그에게 창밖 야경을 비춘다. 도시의 불빛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반짝인다. 그 전화.
예쁩니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지금 당신을 보고 있겠죠. 전 그 불빛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어요. 말해선 안 되는 말을 나는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 금은 생각보다 오래전에 가 있었.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손수건 하나를 꺼낸다. 결혼식 때 친구가 건넸던 행복하라는 자수가 박힌 손수건. 그 글자가 낯설다. 나는 그것을 조용히 접어 다시 넣는다. 이제 다른 글자를 수놓아야 할 것 같다. 살아남아라. 빨간 불이 오래 지속된다. 신호가 바뀌지 않는 동안 마음속에서 신호가 바뀐다. 금지에서 허용으로, 망설임에서 결심으로. 나 속삭이듯. 나 당신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지지만 내 귀에는 메아리처럼 반복된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나는 이미 그에게로 걷고 있다. 우린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나 이미 다쳐 있어요. 나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한 걸음만 물러납시다. 그의 말은 옳다. 그러나 옳음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커피잔 2개. 반쯤 비어있. 절반은 우리가 마셨고 절반은 우리가 참았. 문자. 오늘 당신을 그냥 보내서 다행입니다. 문자. 저도요. 그 다행 때문에 지금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을 겨우 지났다. 그러나 겨우라는 말이 내일의 문을 두드린다. 언제까지 겨우 지날 수 있을까? 겨우는 오래 가지 못한다. 남편이 새벽에 들어온다. 술 냄새와 낯선 향이 뒤섞여 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히지 않는다. 잠금 장치가 헛돈다. 닫히지 않는 문, 닫히지 않는 관계. 우린 모두 어딘가에 갇혀 있다. 문은 열려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다. 그래서 더 나갈 수 없다. 잠깐의 정전. 불이 꺼지고 어둠이 집을 채운다. 나는 창문 너머 도시 불빛을 바라본다. 그 순간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뜬다. 문자. 괜찮아요. 문자. 정전이에요. 조금 무서워요. 문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전은 잠깐이었는데 그 문장만은 오래 켜져 있다. 나는 거울을 본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겹쳐진 얼굴. 부드럽게 속삭인다. 나 속삭이. 내일 우린 어디로 갈까? 경계는 해변의 모래사장처럼 드트러진다. 발자국은 물결에 지워지지만 발의 방향은 기억한다. 내 발은 이미 그에게로 향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아직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다는 뜻이야. 사랑은 때로 잘못된 별자리를 따라 항해하게 한다. 우리는 지금 같은 하늘을 보지만 다른 지도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다음 파도가 올 것을 안다. 나는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2잔의 칵테일이 테이블 위에서 촛불처럼 빛났다. 붉은 조명이 그의 옆 얼굴을 날카롭게 비추었고 내 그림자는 테이블 위로 번져갔다. 이 자리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불편해요. 그런데 편하기도 해요.
나도 그래요. 불편한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걸어오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단지 확인일 뿐이다. 우리는 멈추지 못한다. 걸음이 느려졌다. 문 앞에서 우리는 서성였다. 그의 손이 잠시 멈추었고 내 시선은 바닥만 응시했다. 돌아갈까요? 아니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카드키가 문을 스친다. 초록, 불. 문이 열렸다. 바람처럼 혹은 폭풍처럼 우린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으로 모든 감정을 받아들인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마음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몸과 마음을 함께 맡겼습니다. 힘든 나날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흐르는 밤이었어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나도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뜨거운 감정이 살아있구나라는 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뜨겁게 황홀하게 서로를 탐했고 그날 밤은 그의 품에 안겨서 정말 오랜만에 안전하고 따뜻함 그리고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크고 단단함이 몸속 깊은 곳으로 한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느샌가 과거의 황홀경에 빠져들고 있었다. 고마워요. 마구 작은 목소리로 힘껏 받아들이고 몸속 뭔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나의 힘듦을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봐줘서요. 서로는 한없이 껴안고 이 시간이 두 사람에게서 얼마나 소중하고 위로가 되는지 두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깊고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금지된 선을 넘어버렸다. 금이라는 단어는 사라졌고 욕망이라는 불이 켜졌다. 외로움과 결핍이 쌓아온 모든 균열은 단 한 번의 포옹으로 무너졌다. 죄책감이 몰려왔다. 그런데도 행복했다. 누군가의 아내였던 나는 그 순간 단지 한 여자가 되었다. 창밖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나. 그러나 눈꺼풀은 무겁게 감기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되돌릴 수 없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저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떻게 되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곧 이 관계의 예언이었다. 남편은 내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호텔 영수증? 붉은 글씨로 적힌 날짜와 방번호. 남편? 이게 뭐야? 숨을 고르며 당신도 알잖아. 나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남편? 그래서 당신도 같은 짓을 했다고?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어요.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영수증이 바닥에 떨어진다. 구겨진 종이가 거실에 퍼져 있는 긴장보다 더 선명했다. 남편? 차라리 그냥 말하지 그랬어. 싫다고, 떠나고 싶다고?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은 듣지 않았으니까. 항상 핑계만 있었잖아. 일, 회식, 고객 그리고 그 여자. 남편?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고 그 남자랑 살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차라리 그게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부부로서 마지막 대화를 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파멸의 선언이었다. 이혼 서류 위 내 이름이 적힌다.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 듯 힘이 들어간다. 결혼의 시작은 축복 속에서 했지만 끝은 이렇게 서류 한 장으로 갈라졌다. 나는 자유로워진 걸까? 아니면 더 깊은 감옥에 갇힌 걸까? 그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 웃음이 오간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엔 여전히 반지가 있다. 우린 이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상황이 복잡해서 그의 말은 약속이 아니라 지연이었다. 나는 이혼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부부였다. 나는 새 출발이 아니라 또 다른 삼각형의 꼭지점이 되었다. 우리는 마치 부부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가 전화를 받을 때면 나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아내일 테니까. 나는 부인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그저 그림자였다. 그림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내가 택한 길이었다. 별빛이 가득한 하늘 아래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와 함께 있지만 완전히 함께가 아니다. 남편을 잃고 삶의 자리도 잃고 결국 나 자신도 잃어버렸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달콤했지만 잔인했다. 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 길의 끝은 아직도 보이지 않았다. 달력의 장이 몇 번이나 뜯겨 나갔다. 수북이 쌓인 종이 조각은 작은 낙엽 더미처럼 구석에 몰려 있었다. 나는 그 위를 쓸듯이 지나가며 코끝을 스친다. 라벤더. 오래전에 받은 작은 핸드크림의 마지막 방울이 남아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고 약속은 생각보다 느리게 왔다. 기다림은 점점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이번 달은 정말 복잡했어요. 다음 달은요? 잠시 다음 달도. 다음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멀리 있다. 손을 뻗으면 뒤로 물러나는 풍선처럼 그의 전화가 울린다. 화면에는 집이라는 두 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를 한번 본다. 미안하다는 눈빛, 설명 대신의 예. 그 전화. 응, 금방 들어갈게. 통화가 끝난 뒤 그는 내게 조용히 미소를 보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해한다는 뜻. 그러나 이해받지 못한 채로 어떤 관계는 발소리로 시작해 속삭임으로 익숙해지고 결국 침묵으로 굳어진다. 우리는 침묵에 능숙해졌다. 그는 잠들었고 나는 깨어있다. 그의 숨은 고요하고 내 생각은 소란스럽다. 벽을 향해 손을 뻗으면 벽지의 질감이 손끝을 긁는다. 내가 원한 건 당신의 밤이 아니라 당신의 낮이었다. 아무에게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해가 밝은 시간에 우리. 라벤더 핸드크림을 사려다 그를 본다. 그 옆에 선 여자가 웃는다. 얇은 금반지가 눈부시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한다. 나는 눈을 피한다. 냄새가 바뀌었다. 라벤더 대신 아이리스. 사랑의 냄새가 바뀔 때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계절에 살지 않는다. 아까 미안해요. 예상 못한 상황이었어요. 괜찮아요. 정말로요?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괜찮다 이 단어는 내게서 도망을 허락하는 면허증이었다. 그를 위한 나를 깎아내리는 면허증. 장롱 깊숙한 곳에서 여행 가방을 꺼낸다. 먼지가 복도 빗줄기 속에서 반짝인다. 손잡이를 들어 올리는 감각이 낯설지 않다. 이별은 늘 비슷한 무게를 가리킨다. 떠나는 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것부터 가방에 담기 시작한다. 오래된 사진,
금이 간 컵, 아무도 읽지 않는 엽서. 그러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주소가 바뀐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 그들의 질문은 친절하지만 날카롭다. 친구, 넌 요즘 어떻게 지내? 나? 그냥 살아. 친구, 행복해? 나? 잠시 모르겠어. 행복의 정의는 늘 완료형을 요구한다. 그러나 내 문장은 진행형이었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쓴다. 전송되지 않을 편지, 보내지 않을 문장. 나 편지. 우리는 많은 말을 밀었고, 많은 마음을 덮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일인지 몰라요? 이 편지는 나에게 보내는 것이다. 나에게 내가 들려줘야 할 말.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는다. 물결이 발목을 스치자 겨울의 차가움이 뼛속으로 스며든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낸다. 라벤더, 핸드크림의 빈 용기. 뚜껑을 열어 받아 바람을 맞고 조용히 모래 속에 묻는다. 내가 사랑한 것은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받는 나였는지. 이제는 어느 쪽이든 놓아야 한다. 그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오늘 볼 수 있을까요? 나는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운다. 불 꺼진 창, 바로 옆에 켜진 창. 어떤 창이 그의 진짜 삶인지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사랑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시간은 우리를 대신해서 잔인하게 고른다. 왜 말이 없어요? 나? 오늘은 당신 말보다 내 말이 먼저여야 해서. 긴장 들어갈까요? 춥습니다. 나? 아니요. 여기서 할게요. 추워야 기억해요. 그의 어깨 위로 빗줄기가 금으로 흐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잃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 말을 하러 왔어요. 우리 여기까지. 그의 입술이 떨린다. 말이 나오려 하지만 빗소리에 묻힌다. 내 우산 가장자리가 그의 어깨를 잠깐 스친다. 짧은 포옹 같은 거리. 나는 한 발 물러난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친다. 눈이 붉다. 그러나 고개가 곧게 섰다. 눈물은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 결심의 영수증일 때가 있다. 상자 3개, 옷, 책, 그릇 몇 개. 라벨에는 주방살림, 책종이, 그리고 나. 3번째 상자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 빈 상자는 미래를 위한 자리다. 나는 거기에 나를 다시 채울 것이다. 플랫폼 위. 사람들이 제각각의 짐을 안고 선다. 나는 손가방 하나만 든 채 표를 쥐고 있다. 종이의 감촉이 따뜻하다. 도망이 아니라 이동. 끝이 아니라 시작. 나는 새로운 주소를 택하는 중이다. 그 문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볼게요. 나는 한참을 화면을 본다. 손가락이 떨리지만 천천히 문장을 쓴다. 나 문자. 사랑은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살아보겠습니다. 전송. 파란 말풍선이 멀어진다. 나는 개찰구를 지난다. 논밭이 뒤로 달린다. 나는 공책을 꺼내 첫 장을 펼친다. 첫 문장을 쓴다. 나는 오늘 나를 선택했다. 이 선택이 옳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누군가의 그림자보다 나의 빈자리에서 시작하는 편이 덜 아프다.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들어온다. 벽에 못 하나를 박아 작은 사진을 건다. 겨울바다. 맨발. 사라진 병. 책상 위에 라벤더 대신 레몬 향초를 켠다. 향을 바꾼다는 건 계절을 바꾸는 일이다. 나는 나의 계절을 바꾸기로 했다. 오래 미뤄둔 번호를 누른다. 오래전 친구. 그리고 오래전의 나. 친구. 내 목소리 따뜻하다. 나? 살아보려고. 친구. 잘했어. 아주 잘했어. 나는 녹화 버튼을 누른다. 화면 속 내 눈은 아직 붉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유혹. 그 끝은 내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나는 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당신의 마음을 어디에 둘 건가요? 녹화 버튼이 꺼진다. 방 안은 고요하지만 고요 속에서 새소리가 난다. 아침이 오는 소리. 나는 길을 걷는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남는다. 이내 파도가 와서 지운다. 그러나 내 발은 앞으로 간다. 지워지는 건 자국이지 방향이 아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구하고 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과 붕괴 사이에서 스스로를 선택한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배우기로 했습니다. 사랑과 현실, 그 사이에서 방황했던 그녀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은?